자, 이제는 정말로 춥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네. 선생님, 이런 김장을 네. 날씨가 좀 춥고, 뭐 비가 내리고 이런 날씨에 더 맛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을 지나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무나 배추나 이런 것들이 좀 아삭아삭해지고 수분도 좀 적어지거든요. 아. 그래서 또 이렇게 단맛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요맘때 이제 추울 때 김장을 담그셔야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총각무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제 사갖고 오시면은 겉에 약간 누런 잎들도 있고 좀 시든 잎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좀 누렇고 시들었다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떼어주시고. 떼어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거는 굉장히 깨끗하고 이제 몸매가 깨끗한데 네. 구입하실 때도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은 거 이렇게 이제 매끄러운 거 구입을 해갖고 오시고 요거를 이제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씻으시는데 혹시 흙이 좀 너무 말라 있다 그러시면 물에다 좀 담갔다 씻으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기 뿌리 부분 그래서 사실 때 너무 잔뿌리가 많지 않고 매끄러운 게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제 뿌리 부분 잘라내시고 요 부분에 보면 떡잎이 떨어진 자리 약간 까만 이렇게 자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들도 있으면은 칼로 이렇게 이제 떼어내시고 많지 않은 경우는 그냥 수세미로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으셔도 다 정리가 됩니다. 씻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좀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지금 잘라보니까 굉장히 단단한 아니, 그런 꽉 느낌이죠. 찼네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잘라서 이제 절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굵다 그러시면 한 4분의 1등분으로 쪼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쪼개실 때도 지금 완전히 가르지 않고 이렇게 칼집만 이렇게 그러게요. 넣어서 네. 절여지기 쉽게. 그럼 나중에 드실 때 이렇게 쭉 가르시면 되거든요. 예, 이제 절이시는데 네. 이제 소금물을 보통 깍두기 같은 무는 그냥 소금 뿌려서 절이시는데 요거 좀 약간 크잖아요. 크죠, 그래서 네. 소금물에다 절이시는데 일반 배추 절이시는 소금물보다 훨씬 더 짜게. 아. 그래서 보통 배추가 한 6대1, 7대1의 물에 소금 한 컵이면 요거는 한 3-4컵 정도 이제 하셔가지고 소금물 잘 풀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넣어서 절이시는데 중요한 거는 잎사귀 너무 많이 절여지면은 나중에 질겨져요. 그래서 소금물에 큰 양푼에다 이런 식으로 무 심듯이. 네. 그래서 잎사귀는 나와 있고 물에 이렇게 무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제 줄기는 바깥으로 쭉 나와 있고 이제 무만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두시냐면 대략 한 2시간 정도. 아,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 지나면 요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것도 한번 1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이제 한번 물을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으셨다가 돌려주시고. 한 2시간 정도 이제 절이시는데 그때 이제 한 2시간 다 돼가네 그러면은 그때 잎사귀를 이 물 안으로 다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래서 요 줄기 부분은 잠깐 한 10분, 20분 살짝만 절이시는 걸로 해야 질겨지지 않게 맛있게 절이실 수가 있거든요. 절이는 시간은 배추김치보다도 훨씬 짧네요. 그렇죠. 훨씬 더 짧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제 물에다가 이거 우리 다 씻어갖고 절였잖아요. 네. 그래서 흐르는 물 틀어놓으시고 그냥 가볍게 한두 번만 이렇게 절여서 이제 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절여지니까 아까 무가 약간 이렇게 이제 후들후들해졌네요. 탄력이 생기고 잎사귀도 너무 푹 절여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숨이 죽었죠. 네. 그래서 씻어서 물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빼놓으시고 그 물기 빠지는 사이에 네. 이제 양념. 총각무를 한 단 사갖고 오시면 큰 단 한 단이 한 2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단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는 대략 한 4분의 3컵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를 4분의 3컵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젓갈 넣으시는데 이제 새우젓. 무김치에는 새우젓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집집마다 원하시는 젓갈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새우젓 넣으시고 그리고 좀 약간 이제 깊은 맛 나게 멸치액젓 같이 조금 섞어서 근데 새우젓을 조금 더 많이 넣으시는 게 이제 좋습니다. 그러면 네. 어제 이제 배추김치 만들 때 그 어떤 양념장이랑은 조금 다른가요?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배추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익어가면서 좀 톡 쏘는 그런 맛 나라고 이제 배를 넣는데 그렇죠. 여긴 좀 상큼하게 사과 가른 것도 넣어서요. 사과를. 예, 그래서 양념 이렇게 약간 촉촉해지려면 뭔가 좀 수분 형태의 재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늘 다진 것도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늘 양이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되게 이제 생강 다진 것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설탕 약간 넣을게요. 그래서 무가 정말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다 그럼 생략하셔도 되고 이렇게 설탕 하시고 섞으시는데 이게 잘 안 섞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뭘 넣으시냐면 풀을 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찹쌀풀 넣으시는데 이제 어제랑 똑같이 이제 멸치랑 다시마, 뭐 새우, 북어 이렇게 해서 육수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사과 없다 그러면 뭐 배 넣으셔도 되고 그렇죠. 설탕 안 넣을 거다 그러면은 뭐 연시 같은 이제 그런 거 약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수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설탕은 넣어도 되지만 매실청 같은 건 잘 안 넣어요. 예. 그래서 설탕이나 이런 거 이제 좀 충분히 잘 녹게끔 보통 김치 하실 때 소금 넣어서 간 맞추기 어려우시니까 좋아하시는 젓갈 위주로 간 맞추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예, 넣고 버무리셔도 되고 예. 양이 너무 많다 그러시면 막 버무리시면 막 팔이 어깨가 아파요. 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한 줌씩 넣어서 한 번에 다 넣지 느낌으로? 말고 예, 이렇게 묻히듯이 이렇게 해서 좀 밀어 놓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좀 양을 나눠 가시면서 사실 네. 배추김치만 있어도 되지만 그것만 네. 겨우내 먹다 보면 그쵸. 조금 심심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김장 담글 때는 어차피 양념도 뭐 풍부하고요. 재료들이 많으니까 원하시는 김치 한두 가지 정도 더해서 배추김치랑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골고루 이렇게 이제 버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총각무는 딱 그 씹었을 때 네. 아삭거리는 그 식감이 그쵸. 너무 예.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입하실 때 좀 약간 신선하고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한 거 이런 거 구입해 갖고 오시면 속도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요것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양념 더 들어가야 맛이 이제 좋아지니까 네. 여기다 이제 파 충분히 버무려지면 이거 다 그대로 통에 넣나요? 넣기 전에 예, 다 부어주셔도 돼요. 예, 그래서 파 넣고 살살살 너무 흔들려 하지 마시고 밑에서 위로 퍼올리듯이 이렇게 해서 살살살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 쪽파의 크기는 이제 네. 총각무 네, 좀 그래서 맞추시면 되겠네요. 뭐 파가 좀 길이가 짧다 그러면 반 정도 자르시면 되고 파가 좀 기네 그러면 한 3등분 정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담으시는데 뭐 한 끼 분량씩 해서 우리는 한 뭐 요 정도 한번 먹을 것 같다 그러시면은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감싸서 그러면은 꺼낼 때 막 엉켜가지고 막 국물 여기저기 다 튀잖아요. 예, 그렇지 않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만큼 그러면은 파 짧게 잘랐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어우러지죠.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머리끼리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가지런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넣으셔도 되세요. 선생님이 네. 생각하시기에 네. 이 총각김치는 어느 정도 숙성이 돼야 가장 맛있는 맛을 내나요? 요거 너무 덜 익은 거 드시면 약간 좀 맵거든요. 매워서, 예. 네, 그래서 실온에서 뭐 한 이틀, 3일 정도 익어지면은 왜 무김치나 깍두기 익으면 익었을 때 특유의 톡 쏘는 맛들이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맛이 이제 나올 때 냉장고에 넣어놓으시고 김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도씨 정도에서 숙성이 됐을 때 유산균 함량이 가장 많아져요. 그래서 톡 쏘는 찡한 맛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으로 김치 냉장고에 한 이렇게 보관하신 거를 최소한 1, 2주 정도는 놔뒀다 드시면 영양 상태도 좋고 맛도 이제 훨씬 더 좋게 해서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김치가 숙성 김치이기 네. 때문에 뭐 소화 능력도 좋고 네, 뭐 그렇죠. 위나 장에도 좋다고 얘기 네,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약들이 참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약이 바로 이 김치지 그럼요. 않을까 김치.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짜지 않게 담그셔서 네. 예, 이제 겨우내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에 맞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넣으시고 역시 꼭꼭꼭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추김치 담글 때 좀 우거지가 겉잎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네. 그것도 여기 이제 덮으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그게 없네 그러시면은 뭐 우거지면 어떻게 가서 사오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꼭꼭꼭 눌러서 통에 한 70%. 왜냐하면 익으면은 이렇게 국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비닐. 마찬가지로 그래서 꾹 눌러서 공기가 빠지게.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덮어서 실온에 한 이틀 정도. 네, 이틀 집집마다 이제 온도는 틀리니까 좀 서늘한 곳에서 한 2, 3일. 2, 3일 정도 그러면 이제 있다가 이렇게 또 국물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로 들어가서
완성된 김치가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국물이 네. 또 확 국물이 올라왔네요. 올라왔죠. 그래서 보통은 김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데 이렇게 국물이 올라오고 색깔이 처음에 빨갛던 색깔이 이제 수분이랑 같이 합쳐지게 약간 색깔도 흐려지고 자세히 보면 이렇게 표면에 약간 기포도 한두 개씩 이렇게 톡톡톡 올라와요. 야, 이 김치 국물 자체가 네. 정말 유산균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김치 드시고 남은 국물 또 찌개에 넣어서 드시면 너무 맛있죠. 김치찌개요. 맞습니다. 총각 김치 네.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나. 무는 무대로 해서 하나 들고 이렇게 드시면 너무 맛있죠. 손으로 이렇게. 네. 어머나, 어머나. 자, 이렇게 해서 총각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최소한의 재료로 최고의 김치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 총각무 김치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파김치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김장철이라 이렇게 시장에 나가 보시면은 아주 큰 단 팔아요. 네. 예, 그거 이제 하나 이렇게 다듬으시면은 약간 뭐 한 800에서 한 1kg 정도 요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 구입하실 때도 너무 길이가 긴 거보다는 길이가 좀 이렇게 짤막하고 그다음에 이제 봐서 이렇게 약간 광택이 있고 시들지 않은 거. 예, 밑부분에 흙 묻은 것만 신경을 쓰시는데 파김치 하실 때 또 하나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위 끝부분 있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끝이 뭐 노랗게 시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끝을 잘라주셔야지 나중에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 안에 빵빵하게 부풀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념이 골고루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잘 이제 절여지고 발효가 잘 되도록 끝을 이렇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다 잘라놨어요. 자, 이게 네.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쪽파는요, 줄기 끝을 잘라주셔야 절일 때 부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밑부분, 윗부분 확인 다 하셨으면 이제 요거를 절이시는데요. 이렇게 요즘 사각 이런 파트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둥근 뭐 그 양푼에다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쭉 이렇게 담아주시고 여기에 액젓을 부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액젓을 부으시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금세 숨이 죽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랫부분 줄기 쪽에다가. 예, 줄기 뿌리에 가까운 줄기 쪽으로 쭉 부으시고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서 약간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걸쳐지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략 한 뭐 30분에서 이제 길게는 1시간 정도 두시는데 이것도 중간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위아래를 뒤집어 주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이제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좀 숨이 좀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중간에 이제 절이시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총각김치도 그렇고 배추김치도 네. 그렇고 소금에 절였는데 네. 이 파김치는 네. 액젓에다가. 네, 액젓에 절여야 돼. 어차피 김치 양념 하시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양념 만들어 볼게요. 절여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절여진 이제 액젓을 그대로 이제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 부분은 뭐 거의 절여지는 듯 마는 듯 하셔도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은 양념도 이제 넣어주시는데 이제 고춧가루. 네,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뭐 김치가 당연히 마늘 넣고요. 다진 마늘. 네, 다진 마늘 넣고 그다음에 이제 생강. 이게 이제 매실청. 매실청. 네. 매실청 넣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도 파가 조금 맵잖아요. 맵죠, 예. 예. 그래서 설탕 약간 넣었는데 그럼 매실청만 넣으면 안 돼요. 이러시는데 매실청만 너무 많이 넣으시면 발효가 또 너무 빨라져요. 예. 그래서 뭐 단맛을 조금 내야 되겠다. 그러면 설탕이랑 같이 섞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풀도 조금 집어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호에 따라 뭐 소금 간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소금 간 하셔도 되는데 오늘 액젓에 잘 절여져서 소금 간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 다 이렇게 훑어 내리신 거를 다시 손으로 한번 크게 잘 설탕 같은 거 녹으라고 이제 섞어 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한 줌씩 한꺼번에 넣고 막 버무리시다 보면 이게 너무 이제 헝클어져서 이제 작업하기 오히려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지금 양념을 한 줌 떠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시고 줄기는 그냥 한번 이렇게 훑으세요. 예, 줄기 많이 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이제 잡아서 한 줌 잡아서
양념을 한번 이렇게 손으로 묻혀서 아랫부분만 골고루 하시고 윗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이제 훑으셔서. 그래서 요거 뭐 한 끼 먹을 분량씩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레 담아서. 틀듯이 예, 묶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가지런하게 넣으시면 꺼내실 때 어렵지 않거든요. 젓가락으로 톡톡톡 치요. 네, 네. 자, 우리 파김치에다가 양념을 묻힌 다음에 이번에도 넣으실 때 네. 지그재그로 네, 엇갈려 지그재그로. 그래야지 이제 그 여기 잎사귀 부분하고 여기 그 줄기 부분이 높이가 좀 틀려요. 네. 예, 그래야지 나중에 높낮이가 똑같아졌고 숙성이 될 때도 훨씬 더 맛있게.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네. 이 파김치의 이 줄기 네. 부분이 생각보다 좀 억세네요. 일부러 살짝 좀 덜 절였어요. 아. 너무 팍 절여지면은 여기 나중에 양념이 묻어서 안 그래도 간이 좀 있는데 네. 너무 짜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이는 듯 마는 듯. 그러니까 줄기 밑부분은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절이시고 위에는 뭐 이렇게 푹 절여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김치는 네. 어느 정도 숙성을 시켜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갖고 이거 이제 꾹꾹꾹꾹 해서 담아서? 이제 예, 담으셔서 대략 실온에서 요거 한 뭐 2, 3일? 2, 3일. 예, 오늘 바로 먹어야 되겠다. 그럼 바로 드셔도 돼요. 겉절이처럼. 네. 근데 실온에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요것도 약간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생기면서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네. 그럼 냉장고에 넣었다가 뭐 한 2, 3일 지나면 그때부터 바로 드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네. 자, 저희가 그래서 3일 정도 지난 네. 건가요? 네. 준비해 놓은 파김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 물기가 생기고, 맛있겠다. 네, 이렇게 이제 숨이 팍 이제 죽어서 잘 이제 네. 익어졌죠. 예. 자, 그럼 완성 접시에 네.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숙성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파김치가 됐다는 것처럼 네. 숨이 훅 죽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들면 가지런히 잘 들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상에 이렇게 이제 놔주시면 드실 때 뭐 가위를 한번 저는 이제 장갑 꼈지만 집게로 이렇게 꺼내서 가위를 한번 이렇게 잘라가지고 바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김치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알싸한 맛이 입맛 돋는 파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향긋함에 빠져드는 파김치,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쪽파의 줄기 끝을 잘라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쪽파를 절일 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 알싸하고 새콤한 맛에 기분까지 업! 파김치로 맛있는 별미김치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